네, 정치하기도 정말 공처럼 튀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민주당도 반성하고 성찰하고 지난 정부의 어려움들 생각하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새겨드려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운동장에 있는 공은 아주 즐겁게 통통 튑니다. 야구 공, 축구 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공공의 촉 시간에 전문 기자와 함께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올스타전이 있었는데 야구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BO 리그 하반기 시작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네, 잠깐 꿀맛 같은 휴식이 있었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프로야구 정규 시즌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오후 순위 싸움. 30분에도 잠실에서 일단 두산 그렇습니다. 베어스가 시작되죠. 네, 선두 SSG와 두산 베어스가 잠실구장에서 맞붙게 되고요. 네. 2위 키움 히어로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또 홈 3연전을 치릅니다. 네. 3위 LG 트윈스는 창원으로 이동해서 NC 다이노스와 주말에 또 뜨겁게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4위 KT는 대전에서 최하위 하나와 맞붙고요. 네. 5위 기아와 6위 롯데가 또 부산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예, 뭔가 지난번에도 사실 이 KBO 한국 프로야구 설명하시면서 뭐 너무 이렇게 좀 잘하는 팀 모여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순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위 키움과 3위 LG 관계자들에게 여쭤보면은 아니 분명히 우리가 5연승, 6연승, 7연승 하는데 네. 순위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은 1등 SSG도 같이 이기기 때문이죠. 선두가 나란히 가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도 어쨌든 이 세 팀이 워낙 또 전력상으로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 3강 체제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차피 세 팀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도 예. 제일 좋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맞대결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맞대결에서 서로를 잡아야 순위가 바뀌고 승차가 좁혀지는 거죠. 네. 지금 이제 SSG가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6승 2패 그리고 LG를 상대로 5승 4패로 우위입니다. 네. 그리고 키움은 SSG에게 유독 좀 약했는데 2승 6패 그리고 LG에게도 4승 5패인데요. 이 상위 두 팀에게 그러니까 빅3를 이루고 있는 나머지 두 팀에게 이겨야 키움은 좀 우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LG는 SSG에게는 4승 5패로 열세인데 어쨌든 1승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키움에는 또 5승 4패로 앞서 있으니까 굉장히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이 세 팀 간의 맞대결에서 과연 어느 팀이 웃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변수는 지금 외국인 선수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기에만 무려 10명의 선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 팀당 3명씩인데 10개 팀이니까 3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 전반기에 바뀐 겁니다. 이 새로운 선수들이 후반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 사실 이 선수들은 지금 뚜껑을 베일에 가려진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잘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선수가 대박이 터지고 어떤 선수가 쪽박을 찰지 후반기 결과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이성무 기자님 설명 읽다 보면 1등만 기억하는 오묘한 세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야구는 정규 시즌 1등을 해야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되고 그렇죠.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소개해 주시면서 꼴찌 한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야구를 아주 잘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억나는 건 한화 팬분들이 네. 그 부처님 탈을 쓰고 나와서 하나 응원을 하는 미팅을 나갔는데 전 신선했습니다. 네, 상대방이 하나 팬이다 그러면은 네. 이분은 무조건 만나라. 왜냐면은 보살같이 아주 하예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네. 이제 하나 팬들은 어느 정도 해탈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요. 승패보다는 이제 그 경기 분위기 그리고 네.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그런 건데요. 그래도 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좋은 젊은 선수들이 지금 쑥쑥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비과학적인데요. 제 지인 중에도 한화 팬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초탈한. 예. 자, 야구 얘기는 이 정도 정리해 보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분의 웃음소리, 이분의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바로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인데요. 이 특유의 세로머니 이게 딱 성공하고 나서 카메라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도 참 인상적입니다. 최초의 은메달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우상혁 선수 별명이 스마일 점퍼죠. 예, 스마일 점퍼. 점퍼를 하면서도 활짝 웃고 있고 그리고 네. 성공시키면은 더 아주 맞습니다. 멋진 미소를 어린아이처럼 보여주는데요. 좋아하죠. 네,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대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 아주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네.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육상 선수가
실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냥 메달로 놓고 보더라도 2011년 대구 대회 경보 20km 김연섭 선수가 동메달을 딴 이후 네. 역대 두 번째입니다. 김연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를 드릴 게 대회 당시에는 6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앞서 들어왔던 선수들 3명이 금지 약물로 실격이 되면서 나중에 동메달을 딴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대회 도중에 이렇게 시상대에 직접 올랐던 선수는 이야. 우상혁 선수가 처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위의 주인공은 뭐 현역 최고 선수인 바심. 2cm를 더 뛰었네요. 네, 무타즈 에사 바심이라는 카타르 선수인데요. 2m 네. 37을 넘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선수는 정말 적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 이번까지 4연패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에서도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끝까지 경쟁했던 선수가 바로 우상혁 선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은 이제 우상혁 선수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 무타즈 바심 선수는 30대가 이미 훌쩍 넘었고요. 네. 우상혁 선수는 아직 26살이거든요. 네. 지금 뭐 당장 2년 뒤에 파리 올림픽도 있고 내년에 또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실내 세계 선수권 그렇죠. 대회 계속 줄줄이 대회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혁 선수는 전성기를 향해서 더 올라가는 거고 바심 선수는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 앞으로 미래가 더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장에서 이 마지막 높이 아주 높은 도전을 할 때 관중들이 우 이렇게 얘기하는 야유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야유 우가 아니라 정말 우 선수를 응원하는 네, 맞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올림픽 성적도 이 정도면 기대해 보겠는데 SNS 이름이 우238이에요. 2m 38을 넘겠다 이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2m 38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이 넘을 수 있는 이 한계 높이를 자신의 키에 50cm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상혁 선수가 1m 88cm입니다. 네. 그러니까 2m 38 하면은 자신의 한계까지 넘어보겠다 이거는 거죠. 과학적으로 한계가 2m 38이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혁 선수가 좀 진짜 대단한 게 물론 188cm가 정말 큰 키긴 합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큰 키죠. 네. 크죠. 그런데 높이뛰기 선수로서는 작아요. 네. 이번에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들 가운데서도 딱 2명이 이 190cm가 안 됐거든요. 네. 바로 188cm 우상혁 선수 그리고 189cm 무타즈 바심. 그러니까 이 두 선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가 238을 목표로 세운 것은 내 한계에 도전하겠다 이 목표고요. 네. 그런데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2m 39까지 도전은 했습니다. 물론 네.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처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2m 38 충분히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여성 육상 뭐 기대주도 있고요. 네. 이 육상 필드 육상이죠. 사실 마라톤에서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필드 경기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대적인 올림픽에서는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네, 우리나라가 육상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불모지. 네. 그러니까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맞아요. 이런 우상혁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근데 또 요즘에 육상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양혜빈 선수도 있고요. 양혜빈 선수 그런 대단하죠. 좋은 유망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또 뭐 100m에 또 비회사라는 네네. 아주 또 어린 선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보면 우리나라도 육상 강국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 또 좀 세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소련, 중국 뭐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바로 이 육상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우상혁의 우영우 변호사의 저희 뉴스 전해주시는 이우영 아나운서의 저 김우성도 우고요. 자, 이석 우 기자라고 오늘은 불러드리고 싶네요. 자, 우에 뭔가 좋은 기운들을 담아서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안컵 열렸습니다. 너무 싱겁고 사실 좀 기분 나빴어요. 이 A매치 경험도 없는 선수들이 나온 중국 소림축구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뭐 중국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내세운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네네. 월드컵에서 탈락했으니까 경험이나 쌓겠다. 어린 선수들 키우자 이거고요. 네네.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물론 1년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중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 지금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대표팀 비록 뭐 손흥민이나 이런 유럽파들은 A판은 빠졌지만 빠졌죠. 네. 그래도 우리 성인 대표팀의 상대는 되지 못했고요. 네. 그게 스코어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3대0
한국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 뭐 자살골도 하나 있었고요. 네. 자책골이죠. 죄송합니다. 자책골도 하나 있었고 그 국내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권창훈 선수가 일단 두 번째 골을 넣고요. 첫 골은 중국이 자책골이었고 네. 권창훈 선수가 또 추가골을 넣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쐐기골을 넣었는데요. 네. 권창훈 선수, 조규성 선수는 모두 김천 상무 소속입니다. 그래서 유럽파가 빠진 그 자리를 군대파가 메웠다. 군대 스리가인가요? 네, 군대파가 메웠다. 이렇게 또 뭐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이 경기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의미를 두자면은 이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 4명이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 골키퍼 김동준 선수, 네. 수비수 조유민 선수, 그리고 또 고영준, 강성진 아주 젊은 선수들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면서 4명이나 이 A매치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네. 이런 새 얼굴들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A매치를 치르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큰 경기 무대를 어쨌든 뭐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더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은 이후에 우리 대표팀 자원이 더 풍성해지고 맞습니다. 대표팀 수준이 높아지겠죠. 지금 사실 올 11월에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층이 없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기억인 것 같고요. 아, 골키퍼 선수도 이번에 첫 A매치였군요. 중국 선수가 그 골키퍼를 넘어뜨릴 때 많은 분들이 아찔했어요. 아, 네, 좀 중국 소림 축구가 뭐 영화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또 실제로도 나타났었죠. 이 볼을 뺏는 과정에서 중국 우리 골키퍼를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어요. 비매너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동준 선수 거의 공중에 떴다가 맞아요. 떨어지는 아주 위험천만한 장면이 나왔는데 더 이제 우리 팬들이 화가 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좀 미안하다고 하든가 이렇게 웃으면서 세워든가 가더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선수는 뒹굴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냥 쌩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그게 실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너에서 치면 안 맞습니다. 되는데 중국은 참 축구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축구 문화, 스포츠 페어플레이 문화가 좀 커졌으면 좋겠고. 근데 좀 한 가지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중국 팬들도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비난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했다는 거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관객 맞습니다. 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아지겠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수층이 얇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번 평가전 때 김민재 선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김민재 선수 이적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지금 각 유럽의 중요 구단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난립니다. 수비수 자원이 전 세계 축구에서는 별로 없는 그렇죠. 편인가요? 사실 좋은 수비수가 없고 특히 자원도 없는 거 있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워낙 또 대단해요. 그렇죠. 체격이 크고 기술도 좋은데 발도 빠른 네. 정말 옆집 오빠 같은 갑자기 옆집 오빠. 옆집 네. 옆 친구 엄마인가요? 네. 네, 갑자기 어쨌든 그런 네. 선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원래는 프랑스 1부 리그 스타드 렌이라는 그 팀도 굉장히 좋은 네네네. 팀입니다. 그 팀에서 거의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나폴리 예전에 마라도나가 뛰어서 우승을 시키고 굉장히 네. 화제가 되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아주 좋은 팀인데 네. 나폴리에서 아니야 우리 김민재 못 뺏겨 하면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네. 이런 걸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네네. 공중 납치 이제 뭔가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중간에서 탁 채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나폴리행이 굳어지고 있고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거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입단하는 것이 뭐 기정사실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결별 과정에서 좀 기존 소속팀과 인사도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고요. 네. 절대 그거 아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도장은 안 찍었고요. 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작별 인사하고 말고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페네르바체는 이제 김민재 선수는 떠날 선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프리시즌 훈련에도 참가시키지 않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남의 팀 선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적 단계를 네. 밟고 있기 때문에 곧 갈. 네. 근데 이제 페네르바체 팬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게 스타들은 이적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구단 홈페이지로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못하는 선수를 왜 데려가려 그래. 그래서 그 정체를 보니까 터키 사람들인 거예요. 네, 팬들의 여론전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구 얘기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컵 붙고 있는데 뉴질랜드와에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8강전을 치렀는데 우리가 78대 88로 패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우리가 예선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뉴질랜드가 역시 체격도 좋고 좀 실력이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우리가 운이 없었고 스스로 좀 무너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가드가 주요 선수가 3명 있는데 네. 허훈, 허재 씨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대성 선수. 네. 그런데
악재가 있었던 것이 허웅 선수가 코로나19로 지금 격리 중입니다. 허웅 선수는 발목 부상 때문에 이 경기에 나오지 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가드가 이대성 선수 한 명이었고 네. 이대성 선수가 전반전에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전반전에는 앞서서 맞췄어요. 그런데 네. 후반전에 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테크니컬 파울 2개를 받고 아이고.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가드가 없잖아요. 네네. 그 뒤로 우리가 이제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물론 알겠습니다. 키가 크고 뭐 신장도 중요하지만 가드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페인이었습니다. 네. 두루두루 오늘도 잘 튀는 여러 공 얘기 재미있었습니다. 2대1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